이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무료한 시간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소파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또 이 시간이구나. 만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38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마치 시계 바늘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끓인 라면을 먹으며 만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도 뻔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하는 짓거리라니. 만수는 투덜거리며 채널을 돌렸지만 결국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그마저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만수야. 박호진이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아, 호진이구나.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하다니. 뭘 갑자기야? 친구끼리 안부 물어보는 게 이상한가? 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혼자 잠들기. 이런 일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도 은퇴했다고 했잖아. 맞아. 은행에서 나온 지 벌써 2년이 됐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최근에 좋은 곳을 하나 발견했거든. 너도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좋은 곳이라니?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완전 호텔이더라. 운동시설도 있고 정원도 예쁘고 도서관에 병원까지 다 갖춰져 있어. 우리 나이에 딱 맞는 곳이야.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호진이 말하는 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식놈도 전화 한 통 없는데 이런 곳이 정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길람이도 함께 가기로 했어. 너도 알잖아, 정길람 말이야. 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길람은 세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을 웃게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길람이도? 그래, 그 친구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폐암 초기라고 진단받았다던데. 그래서 더욱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하더라. 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길람이가 아프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볼까? 이번 주말 어때? 토요일 오전에 만나서 함께 가보자. 내가 미리 약속 잡아놨어.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좋아.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야, 그래. 오랜만에 셋이 모이는 거네. 정말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날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지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하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만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앞 카페였습니다. 만수가 도착했을 때 호진과 길람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람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 만수야. 오랜만이다. 길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길람아, 몸은 좀 어때? 만수는 친구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뭘. 촉이라고 하잖아. 별거 아니야. 길람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보려고 해. 호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 차로 30분 정도 걸려. 세 사람은 호진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더니 작은 언덕 위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햇살 언덕이라는 간판이 따스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만수는 감탄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상냥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자입니다. 오늘 견학 오신다고 연락받았어요. 네, 박호진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명자는 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시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운동시설이었습니다.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정렬되어 있고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트레이너도 상주하고 있어요.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자의 설명은 자세하고 친절했습니다. 길람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운동하면 금세 건강해지겠는걸? 다음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이 마치 작은 대학 도서관 같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육자셨으니까 이런 공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명자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읽지 못했던 책들을 여기서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도 아름다웠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고 곳곳에 놓인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호진이 물었습니다.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있어요. 당뇨, 고혈압 등 개인별 질환에 맞춘 맞춤 식사도 가능하고요. 명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호텔 뷔페를 연상시킬 정도로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의료시설도 있다고 하셨죠? 길람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명자가 안내한 의료시설은 작은 병원 수준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함께 상주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도 주 3회 방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가족분들도 안심하시더라고요.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실제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원룸 형태지만 넓고 깔끔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편안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정원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월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만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실 기준으로 월 120만 원입니다. 식사,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 참여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 나쁘지 않지?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할 것 같고. 길람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달까요? 좋기는 한데 뭔가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의심병은 왜 이렇게 많아? 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좋은 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길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좋은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친구의 진심 어린 말에 만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 호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잠깐 공지사항이 있어서 모여주세요. 명자가 식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정문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리실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견학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전화 통화는 관리실을 경유해서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사생활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치예요. 길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규칙들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명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커뮤니티지 요양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이해해 주세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유로운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이건 마치 감옥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호진과 길람을 불렀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호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안전을 위한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하지만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길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말이 맞아. 노인들 외출 막는 건 시설 아니냐?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온 곳인데.
그때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수가 말을 시작하려던 때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명자 씨. 괜찮습니다. 우리가 적응할게요. 명자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서리 위쪽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견학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만수야,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내 폐암약이 없어졌어. 어젯밤에 분명히 침대 옆 서랍에 넣어뒀는데 약이 없어졌다고? 찾아봤어? 방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약은 승인되지 않은 약이라고 하더라고. 만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약이라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그렇다니까. 그래서 시설 내 주치의가 처방한 약만 복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건 말이 안 돼. 개인 약물까지 통제한다는 게. 길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감금이야. 여긴 감옥이라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와 함께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길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약을 돌려주세요. 그건 제가 먹어야 하는 중요한 약이에요. 어르신,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시설 내에서는 승인된 약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안전이라고요? 제 생명과 직결된 약인데 무슨 소리예요? 명자 옆에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진정하시고 방으로 돌아가시죠. 길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약을 빼앗고 명령을 해요. 길람아, 진정해. 만수가 친구를 말렸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혼자 산책을 나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외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승인이 나야 나갈 수 있어요. 신청서요? 그냥 잠깐 산책하는 건데요. 규정이에요. 내일 관리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들어온 곳에서 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방으로 돌아온 만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호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한 듯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며 만족해했습니다. 호진아, 너는 정말 이런 생활이 괜찮아? 왜? 나쁘지 않은데. 밖에 나가봤자 할 일도 없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 자유가 없어졌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고. 만수야, 우리 나이에 무슨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 안전하고 편안한 게 더 중요하지. 만수는 답답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방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꿈꾸던 노후의 보금자리일까요? 복도에서는 밤늦게까지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이 건물 전체를 감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들어온 곳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주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햇살 언덕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들어온 곳에서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할아버지가 으악하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김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만수도 급히 일어나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약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명자가 직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19에 신고하는 대신 들것을 가져와서 김할아버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119 안 부르세요? 만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 자체 시스템이 있어요.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체 시스템이요? 이런 응급 상황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명자와 직원들은 의식을 잃은 김할아버지를 들것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길람이 만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안 보내고?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수상해. 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너무 의심이 많아. 여기 의료진이 있다고 했잖아.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만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 보니 벌써 새로운 어르신이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만수가 짐을 나르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가족분이 모셔가셨어요. 가족이요? 아침에 쓰러지셨는데 벌써요? 네, 빠른 회복이셨나 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며 서러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셔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만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할머니, 김할아버지 어디 가신지 아세요? 글쎄요, 아침에 쓰러지시더니 그냥 없어지셨어요. 물어봐도 가족이 데려갔다고만 하고 옆에 앉은 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라진 분이 김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네. 지난달에도 치매에 기가 있다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역시 가족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날 밤 만수는 길람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길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람아, 잠 안 와? 응, 김할아버지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나도 그래. 뭔가 이상해. 길람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나가자고? 응,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만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호진이한테도 이야기해보자. 두 사람은 호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호진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진아,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호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 이야기? 김할아버지 일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가족이 데려간 거라니까.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울었잖아. 그래도 결국은 가족이 나타난 거지. 다행인 일 아니야. 길람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호진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외출 제한, 전화 통제, CCTV 감시, 이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호진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 우리 나이에? 그럼 여기서 계속 갇혀 살 거야?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거지. 밖에 나가봤자 더 힘들어. 만수는 실망했습니다. 호진이 이미 이곳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만수와 길람은 관리실 주변을 슬슬 둘러봤습니다. 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길람이 망을 보고 만수가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뭔가 찾았어? 길람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만수는 시설 운영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정식 요양시설 등록증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대형 공동주택 허가만 있었습니다. 길람아, 이것 봐. 뭐야? 여기 정식 시설이 아니야. 그냥 민간 임대 공동주택이더라. 그럼 의료진이나 간호사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자격증 같은 건 안 보이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길람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정말 큰일에 빠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호진이도 설득해야 하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진은 과연 그들과 함께 할까요? 입주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햇살 언덕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들어온 곳에서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할아버지가 으악하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김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만수도 급히 일어나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약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명자가 직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19에 신고하는 대신 들것을 가져와서 김할아버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119 안 부르세요? 만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 자체 시스템이 있어요.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체 시스템이요? 이런 응급 상황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명자와 직원들은 의식을 잃은 김할아버지를 들것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길람이 만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안 보내고?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수상해. 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너무 의심이 많아. 여기 의료진이 있다고 했잖아.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만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 보니 벌써 새로운 어르신이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만수가 짐을 나르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가족분이 모셔가셨어요. 가족이요? 아침에 쓰러지셨는데 벌써요? 네, 빠른 회복이셨나 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며 서러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셔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만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할머니, 김할아버지 어디 가신지 아세요? 글쎄요, 아침에 쓰러지시더니 그냥 없어지셨어요. 물어봐도 가족이 데려갔다고만 하고 옆에 앉은 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라진 분이 김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네. 지난달에도 치매에 기가 있다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역시 가족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날 밤 만수는 길람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길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람아, 잠 안 와? 응, 김할아버지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나도 그래. 뭔가 이상해. 길람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나가자고? 응,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만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호진이한테도 이야기해보자. 두 사람은 호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호진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진아,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호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 이야기? 김할아버지 일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가족이 데려간 거라니까.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울었잖아. 그래도 결국은 가족이 나타난 거지. 다행인 일 아니야. 길람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호진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외출 제한, 전화 통제, CCTV 감시, 이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호진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 우리 나이에? 그럼 여기서 계속 갇혀 살 거야?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거지. 밖에 나가봤자 더 힘들어. 만수는 실망했습니다. 호진이 이미 이곳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만수와 길람은 관리실 주변을 슬슬 둘러봤습니다. 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길람이 망을 보고 만수가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뭔가 찾았어? 길람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만수는 시설 운영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정식 요양시설 등록증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대형 공동주택 허가만 있었습니다. 길람아, 이것 봐. 뭐야? 여기 정식 시설이 아니야. 그냥 민간 임대 공동주택이더라. 그럼 의료진이나 간호사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자격증 같은 건 안 보이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길람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정말 큰일에 빠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호진이도 설득해야 하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진은 과연 그들과 함께 할까요? 며칠 후 만수와 길람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명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람이 약 문제로 항의한 이후부터는 더욱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람이 도서관에서 만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야,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새벽 2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명자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더라고. 만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다음 달 할당량이나 새 입주자 같은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김할아버지 이름도 나왔어. 김할아버지 이름이? 응, 김어르신은 처리됐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처리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점점 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길람아, 우리 명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자. 관리실 컴퓨터를 써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명자가 외출한 사이 두 사람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서명자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몇 년 전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길람아,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미등록 요양시설 운영자, 어르신 착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명자는 과거에 무허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길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라고. 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검색해보니 햇살 언덕에 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정식 요양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민간 임대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자격이나 시설 인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길람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호진이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 만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호진이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호진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두 사람은 급히 호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호진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진아, 너 명자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 왜? 이 사람이 과거에 요양시설 관련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 알고 있었어? 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길람이 컴퓨터에서 출력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명자가 누군지 알겠어? 호진이 기사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만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야, 몰랐어. 정말로? 호진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사실은 명자가 내 처제야. 만수와 길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명자가 내 아내 여동생이야. 몇 년 전에 사고로 내 아내가 죽고 나서 명자가 나를 많이 도와줬어. 길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야, 속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 명자가 과거 일은 다 정리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했거든. 제대로 한다고? 지금 상황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아? 호진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로 너희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만수는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 그건 아니야. 명자가 입주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을 소개해 준 거야. 너희들이 혼자 살면서 외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길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 아니야, 이용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크던데요. 만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우리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명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과거에 요양시설 사기쳤던 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정식시설이 아니라는 것도요. 명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가요? 우리 여기서 나갈 거예요. 나간다고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명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호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당신도 이미 여기 일원이에요. 이제 와서 빠질 수는 없어요. 만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깊숙이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길람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길람도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순순히 따라주시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썽을 부리신다면 김어르신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말에 3사람 모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의 위협적인 말을 들은 후 3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길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심정인 건 아마도 호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길람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길람아, 괜찮아?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약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몸이 많이 안 좋아. 호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3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후에 길람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만수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길람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명자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119를 부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만수가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병원으로 가야 해요. 어르신, 방해하지 마세요.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호진이 나섰습니다. 명자야, 이건 아니야. 길람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오빠도 방해하지 마요. 명자야. 호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 오빠야. 그리고 길람이는 내 평생 친구라고. 명자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만수는 길람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호진이 직원들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길라미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진이 택시를 불러서 길람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길람은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중단되면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병실에 누운 길람을 바라보며 만수와 호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런 곳에 데려간 거니까.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진아, 너도 속은 거잖아. 명자가 정말로 좋은 곳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도 난 의심했어야 했어. 명자의 과거를 알고 있었는데. 과거를 알고 있었다고? 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 사건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명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 아내가 죽었을 때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믿었던 거구나. 명자가 이번에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했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고, 만수는 친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호진에게 명자는 유일한 혈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길람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기분이 어때? 좀 나은 것 같아. 길람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호진이 길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람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호진아, 너도 몰랐던 거잖아. 아니야, 난 의심했어야 했어. 너희들 안전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 편의만 생각했어. 길람이 호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길람 말이 맞아.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호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햇살 언덕으로 돌아갈 거야. 뭐라고? 왜? 다른 어르신들이 있잖아.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야. 나 혼자라도 뭔가 해야겠어.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명자가 가만 놔둘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해. 내가 명자의 오빠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거야. 길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퇴원하면 함께 갈게. 안 돼. 너는 치료받아야 해.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진은 혼자 햇살 언덕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요? 길라미를 병원에 데려갔어. 허락도 없이요? 호진이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자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명자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는 모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과거의 잘못? 명자가 웃었습니다. 오빠, 저는 그때보다 훨씬 영리해졌어요.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제대로 된 시설로 바꿔보자. 오빠도 이미 공범이에요.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밤 호진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들과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호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길람이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 호진은 햇살 언덕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후로 호진을 더욱 감시했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접촉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호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호진은 조용히 방을 나와 다른 어르신들의 방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먼저 박할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호진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모셔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호진은 조용히 몇몇 어르신들을 박할머니 방으로 모았습니다. 모두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호진이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세요? 명자 씨가 과거에 요양시설 사기를 쳤던 전가자예요. 그리고 이곳도 정식 시설이 아니라 무허가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명자 씨가 얼마나 친절한데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호진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명자 씨의 과거 판결문과 이곳의 운영 허가 현황입니다. 김할머니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여기서 사라진 어르신들이 정말로 가족에게 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박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명자가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놀라서 웅크렸지만 호진은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명자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걸 털어놓았어.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명자가 어르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진 씨 말에 속지 마세요. 그분은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들은 어르신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정말인가요? 과거에 사기를 치신 게? 할머니,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이곳이 정식 허가받은 시설이라는 걸. 명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서류가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호진이 말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갈 곳도 없는데.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호진이 위로했습니다. 명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두세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모두 이미 이곳의 일원이에요. 아니야, 명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입구에서 길람과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길람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길람아, 호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못 참겠더라고. 친구들 혼자 두고 병원에만 있을 수 없어서. 만수가 어르신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명자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움직여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명자가 당황했습니다. 너희들까지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길람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르신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명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이미 여러분을 포기했어요. 이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된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오빠밖에 없어요. 호진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명자야, 그래서 더욱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이름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자. 명자가 주저앉으며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만수가 명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제대로 바뀌어야 해요. 호진이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이곳을 운영해 봅시다. 진짜 시니어 커뮤니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날 밤 어르신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명자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진이 임시로 이곳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길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말이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햇살 언덕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진짜 시니어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는 가운데 만수는 도서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38년간 교단에 섰던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어떤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을 골라보세요. 함께 정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은 어르신들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식단도, 프로그램도, 외출도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은 있었지만 그것도 모두가 함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호진은 입주자 회의 회장이 되어 이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은행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식 시설 등록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오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 호진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연락? 정식 노인복지시설 허가가 날 것 같다고 하더라. 우리가 지난 1년간 보여준 자치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는구나. 만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응, 이제 진짜 당당한 시설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정원 한쪽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고 벤치 옆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길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길람은 6개월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이곳 정원에 작은 추모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길람아, 들었지? 우리 드디어 해냈어. 호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도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친구야. 길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진짜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 나처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수와 호진은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했습니다. 요즘 새로 입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만수가 물었습니다. 응, 소문이 나서 그런가 봐.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 좋은 일이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자. 그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분, 화단에서 꽃을 가꾸는 분,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분들. 모든 모습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만수야,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호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명자일로 속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곳이 된 것 같아. 명자는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이곳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명자의 간절한 부탁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의료시설과 운동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 이제는 원하는 분들이 돌아가며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최 할아버지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최 어르신,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나시네요. 이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냥 집에서 해먹던 대로 한 건데. 내일은 제가 해볼게요. 잡채 만들어 드릴게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식사 후 만수와 호진은 다시 길람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람이가 보고 있을까?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있지.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길람이처럼 떠나겠지. 하지만 이곳은 계속 남아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와 호진은 벤치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야, 기억나? 고3 때 우리 셋이 밤새 공부하던 거. 그때 길람이가 졸면서도 계속 문제집 풀던 모습 말이야? 맞아. 그리고 시험 끝나면 셋이 치킨 먹으러 가자고 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치킨 대신 건강식을 먹고 있네.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만수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길람이와 약속했잖아. 제대로 늙어가자고. 제대로 늙어가기. 참 좋은 말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햇살 언덕은 이제 정말로 어르신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속임과 통제가 아닌 진정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말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나며 두 친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길람의 사진이 마치 두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된 곳에서 변하지 않은 우정으로 함께 늙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